착취라는 건 일하는 사람, 노동자에게 최소한만 지급을 하고요. 자본가가 나머지 전체를 다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태가 어떠냐면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2주면 그냥 지갑이 텅텅 빈대요. 여러분 월급 빼고 다 올랐죠? 그렇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자, 1년 전보다 나는 월급이 늘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늘었죠? 그렇죠? 자, 그럼 1년 전보다 나는 빚이 줄었다. 늘었죠? 네. 별로다 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올랐어요. 근데 월급은 1년 전하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은 빚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빚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신용카드 꺼내서 다 자르세요 하면 당장 다음 달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빚생활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20대, 30대 직장인 54%는요 부모님한테 금전 지원까지 받아야 된대요. 이게 어떠냐면 들어보셨죠? 지금 시대가, 지금 세대가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래도 직장은 그만두고 싶어 해요. 너무 힘드니까. 상사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돈은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은 엄청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만둬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도 설명을 드릴까요? 네.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데 39년 걸린대요. 39년이요. 39년. 근데 39년에 사면 다행이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못 사요. 사면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만 내 거, 나머지 은행 거.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라 하고 담보대출 그거 갚느라고 나머지 여생을 보내시게 되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건 잘 이해 못해요. 잘 이해 못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유럽 선진국가가 400년에서 500년에 걸쳐서 국가 발전을 이뤄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거를 10분의 1 만에 해냈어요. 40년에서 5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사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 니네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든 짓 하려고 그래? 그냥 열심히 일해서 아껴 쓰고 모으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아무리 아껴도 집을 못 살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해를 못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살던 70년대에는요 은행 이율 얼마였다 그랬죠 제가? 4%. 아실 때쯤 됐는데 제가 맨날 같은 얘기 하는데 70년대에는 은행 이율이 복리로 33.3%였어요. 80년대 20%, IMF 직전 98년 직전까지만 해도 은행 예금이율 10.2%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1%예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예요. 우리 아버지는 33.3%, 20%, 10%일 때 돈을 열심히 저축했으니까 이자가 막 불어나서 집을 살 수 있었다고요. 복리로 33.3%일 때 50만 원씩 20년을 저축하면 44억이에요. 원금은 6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복리기 때문에 44억이 모인다고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아낀 거예요. 당연히 집을 살 수 있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개포동에 집을 샀어요. 개포동에요. 현금으로요.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 현금으로 1,500만 원이요. 근데 제가 20대 들어서 그 집을 팔 때 그 집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7억이요. 우리 아버지 돈을 벌었죠? 아껴서 집을 사서. 근데 제가 아껴서 이제 거기다 살려면 7억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모님들은 여러분한테 아끼면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껴서 잘 사는 시대는 대한민국에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현재 직장생활로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자영업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좀 더 벌어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편하게 벌고 싶으니까. 근데 그래서 시작했는데 매달 490만 원씩 적자래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자영업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만 그럴까요? 제 주변에?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니요. 거의 다 힘들어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나라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돈을 벌 방법 여러 가지들이 꽤 많이 막혀 있어요. 꽤 많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돈을 더 벌어야 이제 살 수 있는데 정말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하려는 엄두조차도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게 답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좀 매국노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해서 지금 일본 불매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을 직시해야죠.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답이 없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전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네, 노력이 낭비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뭔데라고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일로 하는 노동소득 말고 기존에 자산을 구축하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은 없잖아요. 그럼 돈 없이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만 누리던 자산소득이나 인세소득 이런 것들을 돈 없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소비하던 유통 구조를 바꿔보자 라는 것에서 착안한 거예요. 기존의 유통 구조는 생산자가 물건을 한 10,000원쯤에 만들어요. 그리고 총판에다가 30,000원에 팔아요. 여기서 대리점에서 50,000원, 소매에서 70,000원, 그리고 우리는 10,000원에 생산한 걸 90,000원에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구조가 되게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바꿔보자라는 거죠. 즉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내가 그걸 직접 생산자에게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써보고 좋으면 누군가한테 그 제품을 광고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사는 게 아니고 그래 마음에 들어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러면 그 제품을 생산자에게 회원 가입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해요. 그리고 생산자는 저에게 네가 광고했으니까 이 사람이 물건을 사게끔 광고했으니까 광고비를 줄게 이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자 원리예요. 나빠요? 아니요. 안 나쁘죠? 네. 근데 왜 밖에서는 그동안 다단계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쁘지 않았어요. 예전에도요. 근데 예전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죠. 너무 힘든 일이었죠. 저희 정의자 스폰서님이 96년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대요. 그럼 96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주 와닿게 집 전화로 약속을 정해요. 상대방도 집에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밖에 나가요? 그럼 공중전화 찾아서 뛰어다녀야 돼요. 치약을 쓰고 싶대요. 설명을 해달래요. 치약 2개 팔려고 브로셔를 들고 그 집으로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 언제 어디서든 약속을 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강의 링크만 카톡으로 보내줘도 돼요. 그리고 택배도 정말 잘 돼 있어요. 내가 굳이 막 그런 걸 해서 갖다 줄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바로 보내줘요. 예전에는 내가 미리 사서 재고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가서 치약 2개 쓰고 싶다 그러면 또 올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치약 2개를 줘야 돼요. 그래서 1,000원 벌고 버스비를 1,500원 쓰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캄보디아에 있는 제 친구 예를 종종 들어드려요.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는 것 때문에 킬링필드는 아시나요? 지식인을 말살시켰어요. 지식인을 한번 그 독재 권력이 지식인들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지식인을 한번 싹 말살시킨 사건이에요. 그게 킬링필드라는 거예요. 안경만 쓰고 있어도 똑똑해 보인다고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렇게 지식인을 싹 말살시키니까 나라가 너무 후진국이 된 거죠. 인접해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만도 못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다고 할게요. 제 친구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어요. 실버 직급자입니다. 실제로 여의도만한 망고 농장을 운영한다고 거기로 이민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국 그 코드로 그대로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집으로 오토십이 계속 배달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오토십을 내가 EMS로 너한테 붙여줄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절대. 왜 안 돼? 그랬더니 택배가 오다가 증발한대요. 그냥 없어져 버린대요. 찾을 길이 없대요. 없어지면.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어디서 빙빙 돌다가 어느 날 6개월 만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될까요? 어려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정말 우리 정희자 스폰서님처럼 근성으로 똘똘 뭉친 분이 아니면 못했던 거예요. 시작해도 돈만 날리고 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은 이제 완전히 지우셔야 돼요. 그때는 나빴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국가 원수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이 여러분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권해요. 이제는 좀 해라. 좀 좋은 일이니까. 이제 또 하기도 너무 편해졌고 더군다나 안전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버스에 광고 나오는 것도 보셨죠? 지하철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광고하는 것도 보셨죠? 네. 이제는 안전하고 여러분이 접근하기 너무 쉽고 피해보다는 이득이 많은 여러분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전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으신 분들이 그거 하면 망해. 옛날엔 그랬을 수 있죠. 지금은 망할 일이 없어요. 저 가끔 저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 피해 사례 이런 걸 좀 찾아보거든요. 저는 근데 시크릿 하다가 망했다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전 재산이 200만 원이신 분이 아니면 망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망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그분은 본인이 이상하게 했을 확률이 높아요. 진짜로요. 시크릿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 본인이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정희자 스폰서님은 A사를 하셔서 돈을 그래도 꽤 버셨죠? 그쵸?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 어머니는 93년도에 A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날리셨어요. A사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나쁜 거예요. 제 어머니가 사업을 잘못하신 거예요. 제 가난의 원흉이 다단계였어요. 제가 보통 각오로 시크릿을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세상도 바뀌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쁜 게 아니고 만약에 주변에 다단계 해서 망했다더라 그러면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좋은 일이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 이미 5조 원대 시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800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800만을 넘어섰고요. 지금 현재는 1000만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년이 되면 1,500만 명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자연스럽게 1,500만 명이 할 거다 이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도 하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냐면 자, 첫 번째 세금을 걷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이미 5조 원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5조 원대 시장에서 뭐 역학적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그냥 5조 원대 시장에서 종합소득세 3.3%만 해도 1,600억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에서는 세수 확보가 훨씬 원활해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럼 여성분들이 애를 낳게 하려면 돈 들이면 돼요. 그냥 돈 들이면 애 낳으실 거예요? 국가에서 드리잖아요. 지금 안 드려요? 육아지원비 30만 원 드리죠? 네. 네. 충분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실패한 계획이죠. 근데 통계적으로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성의 취업률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늘어난다
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성분들 취업할 때 어려워요? 쉬워요? 네, 한번 애 낳고 퇴사했다가 다시 취업하려고 해보세요. 어때요? 어렵지. 힘들죠? 네.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남자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성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좋아.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근데 시작하기도 쉽대요. 그리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 리스크 없이 돈도 벌 수 있대요.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나라 입장에서 되게 좋은 일이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계속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돈 벌 거 없다 돈 벌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 외에도 돈 벌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교육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돈 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실제로 와도 그걸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냥 실제로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드려요. 창업 지원 받아보신 분 있어요? 창업 지원이요? 창업 지원 진짜 별 이상한 것들까지 다 창업 지원을 해드려요. 제가 아는 것 중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고양이가 너무 좋아하는 풀이 있대요. 그 풀로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공짜로 지원을 받았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접할 기회조차도 별로 없고 알아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왜요?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이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려도 여러분은 또 의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할 수도 있죠. 왜요? 왜요? 여전히 예전 프레임에 갇혀있고 안 해본 일이니까. 그쵸?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볼 만한 일이라고. 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은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더 벌어야 돼요. 더 벌려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꽤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크릿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합법적이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문제인데 아직도 불법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행심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제가 가끔 밖에서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는 리더분들을 만나보면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자기네도 정말 합법을 하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하려면 니네는 35%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65%를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좋대요. 저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했어요, 처음에. 근데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희에게 65% 수당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합법적인 회사를 등록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합법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합법적인 기업을 한다는 게 여러분한테만 좋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합법적인 기업은 기업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걸 아시죠? 네. 소비자 보호법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 보호법은 기업과 소비자를 둘 다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여러분 회원과 회사를 둘 다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일단 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수익은 둘째 치고서라도 일단 망하지 않는다고요. 회사도 보호받고 여러분도 보호받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합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된 생필품 취급 기업이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하려면 저는 무조건 생필품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쓰고 남이 쓰고 그 남이 계속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써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말면 어때요? 이랬어. 별로죠. 한 번 쓴 사람이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신생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이번에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건강식품으로 했어요. 건강식품을 처음에 여러분한테 한 200만 원어치 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매달 건강식품을 15만 원씩 먹으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가정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안 먹던 건강식품을 계속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시게 돼요. 경기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건강식품으로만 하면.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화장품 생필품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생필품 맞죠? 자꾸 화장품은 생필품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성분들
화장 안 하고 어디 못 나가잖아요. 네. 예, 자기 얼굴도 화장 안 한 얼굴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깜짝 놀래요. 자기 얼굴 화장 안 한 자기 얼굴 보고도 깜짝 놀라니까 당연히 생필품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에 샴푸, 비누, 스킨롤이 다 있어요. 생필품으로 시작을 해야만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 이탈자가 적어요. 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요. 당연히 생필품으로 시작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냥 생필품이 아니고 검증된 생필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제품은 검증이 됐어요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분이 안전하고 규제를 통과했고 뭐 허가를 받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합법적인 기업에서 그런 규제를 통과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검증은 이게 시장에서 먹힐 거냐라는 검증이 끝났냐는 얘기예요. 시크릿은요, 전 세계 40여 개국 600여 개 전문 매장을 통해서 검증을 시도했고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걸로 그거를 증명해낸 회사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꾸준히 1,500억 이상의 매출을 하는 회사죠. 매장 판매로만요. 그러면 꾸준히 수요가 있다는 것도 이미 검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해야 될 그 검증의 단계가 다 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냐 안 좋냐를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제가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시크릿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죠. 저는 시크릿을 썼는데 제 얼굴이 싹 다 뒤집어져도 저는 시크릿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왜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제 관점에서는 시크릿 제품이 좋냐 안 좋냐는 제가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이 1조 원어치를 샀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가끔 제 파트너들이 저 썼는데 제 얼굴에 안 맞는 제품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줘요. 아니 커피 장사하는 사람이 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커피 매장을 하겠냐고요. 노래방 하는 사람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방을 하겠어요?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이 돼요, 이건. 1조 원이 팔렸대잖아요. 1조 원이. 1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나 빼고 다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좋냐 안 좋냐는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용히 혼자 집에서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나 보다. 그래도 잘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의 인프라는 인구거든요. 아니 뭐 사람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4천 다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한국에서만 하실 거예요. 전 세계 77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77. 당연히 77억으로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생필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타나죠. 77억 대상으로 할 건데 홍삼으로 한대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쵸? 프랑스 가서 홍삼이 너무 좋아 얘기해봐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쵸? 근데 어느 나라에 가서든 샴푸, 비누, 스킨, 로션 정도는 좋은 거 다 알아요. 다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도 이거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쵸? 네. 건강식품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크릿도 건강식품이 나왔어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시장의 규모예요. 대한민국에서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 몇 조 원인지 아세요? 3조 9천억이요. 4조 원 정도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스킨케어 시장 규모 아세요?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 시장 규모 얼마인지 아세요? 140조요. 그럼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요? 400조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스킨케어. 당연히 시장 규모가 스킨케어가 훨씬 크죠. 그렇죠? 네. 우리 건강식품은 그래도 좋아요. 알고 계시죠? 네, 드시면 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저는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크릿이 보이는 행보가 너무 좋아요. 뭐냐면 처음에 스킨케어로 시작해서 탄탄하게 충성 소비자층을 확보해놓고 그 이후에 건강식품을 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거죠. 안목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한국 진출 초기 기업이어야 돼요. 이거는 선점의 의미예요. 선점이요. 근데 가끔 제가 저희 시크릿은 선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7년 됐잖아, 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래? 그럼 선점 아닌가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선점이야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세요?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설득이 가능하죠. 선점에서 첫 번째로 인풋돼야 될 데이터가 뭐냐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20년이 됐는데도 일본 사업자 혼자 있으면 뭐해요? 그쵸? 그럼 그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인풋돼야 될 데이터는 확장성이죠. 확장성이요. 네. 그걸 가늠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일본 사업자라고 칩시다. 한 10만 명쯤에서 끝나요 이게. 그러면 그래도 선점이긴 하죠. 근데 제가 7만 번째예요. 근데 앞으로 전 세계 40개국 한 20억쯤 제 아래로 들어온대요. 어떤 게 훨씬 선점이에요? 20억에 7. 저희가 훨씬 선점이죠. 근데 그 선점인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40개국 오픈이 거의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점이라는 걸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회사는 우리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니네가 선점이야. 그러면은 앞으로 몇 개국이 오픈할 거예요? 뭐 인도도 갈 거고 중국도 갈 거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40개국의 매장이 있고 그거를 전부 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시킬 거다. 어떻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미 40개국 오픈을 확정짓고 순차적으로 그걸 오픈하고 있는 회사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죠. 그러니까 선점이라고요. 자,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거는 경제학적, 경영학적 뭐 이런 걸로 여러 번 풀어들어야 되니까 그냥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보상 플랜이 바이너리 방식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조건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시크릿을 제외하고 없어요.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단계로 집을 날렸다고요. 제가 그냥 시작했을 것 같아요. 시크릿을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하고는 각오가 달라요. 저는요. 3개월 공부했어요.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3개월이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집 날린 사람이 직접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으셔도 돼요. 진짜 괜찮은 비즈니스고요. 진짜 팔다리 달려있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네. 시크릿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합법적인 회사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BBB 베러 비즈니스 브로라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 보호 기업 평가 기관이에요. 일반적인 신용 평가 기관이 아니에요. 이 BBB라는 사이트에서 A+를 획득하는 게 아무리 회사의 재무 구조가 탄탄해도 A+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평가 항목 중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고객의 불만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런 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A+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크릿은 A+예요. 우리 모기업의 시크릿 스파가 A+죠. 그러면 자본 구조, 재무 구조 이런 거는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좋은 회사라는 이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만 보셔도 그냥 믿어도 돼요. 근데 저는 시크릿이 대한민국에도 조금 돌연변이라고 생각해요. 돌연변이에요. 왜냐면 이런 회사가 여지껏 없었어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역사 30년상 최초로 있는 회사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 연역을 좀 말씀드리면 시크릿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시크릿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스킨케어를 기반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커버 마스크라고 해서 이거 특허를 가진 제품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 리커버 마스크라는 건 미국의 어느 한 주에서 얼굴에 쓰는 팩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다라고 해서 기네스에도 올라가 있어요. 네. 요즘은 그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시크릿 묵은지라서 잘 알아요. 그래서 진짜로 기네스에 올라가 있어요. 등재가 된 제품이에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9년에 글로벌 화장품 그룹 엘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스라엘 제조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엘사가 제품 생산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료나 이런 것들을 주고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11년까지는 딱 이때까지는 세계 40개국 600여 개, 900여 개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직접 다 세보진 않았으니까 하여튼 600개에서 900개 정도 매장에서 누적 매출 1조 원을 예전역에 돌파를 했고요. 지금도 연매출 1,500억 이상을 넘기는 회사가 2011년에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전환이 아니에요. 확장한 거예요. 네, 채널을 하나 더 연 거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이후로 캐나다 오픈하고 호주 오픈하고 일본 오픈하고 독일 오픈하고 곧 베트남도 오픈 예정이에요. 아시아 최초면 전 세계 꼭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어디서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시라 그래요. 왜냐면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의 60%에서 많게는 80%가 아시아에서 일어나요. 아시아 첫 번째면 전 세계 첫 번째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금 아쉽다.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그런 거 별 차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시크릿을 만든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근데 사실상 유태인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그냥 유태인 그래 유태인 이러시는데 실제로 유태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뭐 지는 게임은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 그 경제 한 40% 정도를 자기들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구 비율은 0.2에서 0.4% 정도밖에 안 되죠. 실제로 전문가들이 유럽 북반구에 유태인이 넓게 퍼져 있지 않았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탄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금융 관련 교육을 따로 받아요. 돈을 굴리는 방법. 교육 방법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 아세요? 혹시 어머님들 중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유태인 특유의 교육 방법인데 그게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다라고 검증이 돼서 실제로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토론 중심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럴 정도로 누군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또 약속도 잘 지키고 돈도 잘 벌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아요. 더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절대로 안 망한다고요. 이 브랜드들이 전부 다 유태인이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 말고도요. 유태인이 운영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책도 있어요. 유태인이 운영하는 브랜드라고 해서 코스트코 아시죠? 유태인 거예요. 토이저러스 애기들 장난감 사보셨죠? 그것도 유태인 거예요. 미국 유수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태인 거예요. 그건 말 다 했죠. 예.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네. 근데 되게 괄목할 만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예요? 플랫폼 회사요. 그렇죠? 시크릿 뭐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요. 그렇죠? 네.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거 제일 잘하는 게 유태인이에요. 네. 그리고 해외 나가시면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매장이 있어요. 매장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도 시크릿을 보신 적이 없다 이걸 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안 다니셔서 그래요. 안타깝지만 진짜 다녀보신 분들은 꽤 많이 보셨어요. 실제로 신기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한국에 들어왔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매장에서는요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회원가의 적게는 2배, 많게는 약 3배 가격에 팔려요. 근데 3배 가격에 파는데도 1조 원씩 팔아치웠다고요. 얼마나 좋은 화장품이에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매장이 있는 나라들이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매장을 점진적으로 철수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나라들도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바꿀 거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 정말 이렇게 크게 퍼져나가는 걸 보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려면 TV 광고 보시고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뭘 사려면 일단 후기 보시죠. 블로그에서 찾아보시죠. 네. 연예인이 말하는 거 광고하는 것보다 나하고 똑같은 누군가가 한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서는요. 왕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로요. 자기가 직접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에 대한 걸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얼마나 그랬더라? 10조 원씩을 팔아치워요. 혼자서 유튜브 방송으로요. 10조 원어치씩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오히려 대기업이 그 사람한테 자기 제품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평범한 어떤 사익관계도 구축되지 않은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게 누군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신빙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내가 직접 써보고 내 친구한테 광고하면 이 친구가 연예인이 쓰는 걸 보고 들은 것보다 제 말이 훨씬 신빙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 광고비 우리한테 줄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미 그러면 1조 원을 쓴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외국에 아는 사람 없어도 돼요. 또 어느 나라가 오픈한다 그러면 그 나라 매장 앞에 미리 가세요. 가서 10만 원에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 나한테 회원가입하면 3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이 얘기만 하면 돼요. 물론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주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케팅적으로 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와 시크릿 10만 원 비싸다 이랬던 사람 한 번 써볼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생긴다고요. 즉 쓰던 사람은 당연히 쓰고 안 쓰던 사람까지 쓰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확장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1조 원 하던 게 그냥 2조 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을 여러분 아래로 다 열어드린다는 얘기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이 시크릿이 각광을 받냐면 사해에서 나오는 미네랄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름에만 좋아요. 아니면 나이 드신 여성분들한테만 좋아요. 아니면 남자한테만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면 누구한테나 필요한 미네랄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저는 미네랄을 써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낫는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사람 몸에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면 순환계통을 정상화시켜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었던 몸이 그냥 정상화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병이 치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몸을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제로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불균형에서 오는 거예요. 불균형에서요. 그리고 물론 환경오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아토피, 건선, 백반증 그런 것들이요.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불균형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바다에는 원래 미네랄이 소량씩 있어요. 아주 소량이요. 사해에만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고요. 원래 바다에 소량씩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아토피가 없어요.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왜냐면 엄마도 그래도 바닷물을 많이 접해서 엄마도 조금은 몸에 미네랄이 있고 아이들도 살면서 바닷물을 접했기 때문에 미네랄이 그래도 도심 쪽에 사는 분들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률이 현저히 낮죠. 도심 쪽으로 오면 미네랄을 섭취할 거나 그게 몸에 바를 데가 없으니까 그게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 몸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중국 얘기 가끔 드려요. 중국은 죽을 때까지 바다를 구경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더군다나 황사가 엄청 많이 진행돼 있고 환경오염도 되게 심하고요. 토양에 있던 영양소가 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다 씻겨 내려가서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 못하죠. 중국이 40%가 건선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가만히 가입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중국 시장 오픈하면 바디버터 한 통 들고 가면 크라운 로얄이에요. 그냥 중국이 40%라고요. 대한민국하고 시장 자체가 달라요. 그냥 중국은 한 성이 5천만이잖아요. 저는 버핑 블록 하나만 갖고 가도 크라운 로얄 될 것 같아요. 바디버터도 필요 없을 정도예요. 실제로 제 파트너 중에 중국 분이 계신데 그 중국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 정도 효과면 중국에 오픈해서 중국에 가지고 가면 무조건 대박이라고요. 그분도 직접 효과를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시크릿은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만 해놓으셔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정여사님 얘기하시죠? 샴푸비는 스캔하셨으면서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신지. 그쵸?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조금은 가끔은 좀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도 해보세요. 네. 죽기 전에 여러분 그래도 남들도 상상도 못하는 돈을 버시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한테도 그걸 줄 수 있대요. 이런 일 없어요. 사해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꼭 가볼 거예요. 네.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다가 이렇게 이 소금을 풀고 반신욕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미친 짓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사해 소금하고 염도를 좀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소금을 13통을 넣어봤거든요. 소금을 13통을 한 번 넣어봤어요. 네.
몸이 뜨나 안 뜨나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몸이 뜨진 않아요. 근데 그게 소금이 욕조가 삭아요. 그렇게 몇 번 욕조가 삭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하다가 포기했는데 확실히 한 통 넣었을 때랑 10통 넣었을 때랑 효과가 달라요. 네. 너무 그렇다고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들어가 있다 나오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너무 많이 해도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더군다나 파라벤도 들어있지 않대요. 근데 이제 파라벤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몸에 안 좋은지 몰랐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회 발전이 너무 빠르게 되다 보니까 일단 싼 거, 예, 뭐 예를 들면 방부제 같은 것도 싸고 방부 효과 뛰어난 거 이런 것만 막 찾아서 쓴 거예요. 예, 이런 것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무지막지하게 집어넣었겠죠. 이거 방부 효과도 좋아, 가격도 싸, 화장품에 넣으면 최고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발전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순간부터 예전에는 20, 30대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뇌출혈이 막 일어나고요. 많지 않았던 유방암이 막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싶으니까 역학조사를 막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들이 몸이 아픈 이유는 다 파라벤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게 나쁜 거다라고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파라벤을 되게 많이 빼는 추세예요. 근데 시크릿이 얼마나 괜찮은 회사냐면 이 파라벤이 이슈가 되기 이전 2005년 회사가 처음 생길 때부터 무파라벤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때는 다른 회사에서도 아직 완벽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이. 근데 시크릿은 혹시나 이 파라벤보다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더 좋은 천연에서 유래한 보존제가 있어 굳이 파라벤을 쓸 필요 없어. 더 가격은 비싸더라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무파라벤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것만 봐도 기업이 얼마나 그 기업 이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분이 이걸 발표하고 노벨상을 받았대요. 바람의 주요 원인 75%가 화장품이나 욕실용품이래요. 전 담배 때문인 줄 알았어요. 폐암 걸리고 뭐 어디가 안 좋고 저쩌고. 근데 담배는 25%밖에 안 된대요. 전 담배 그래서 열심히 펴요. 그리고 최근에 거기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제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제 폐는 어떤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대요. 안심하고 더 펴요. 그래도 시크릿 안 쓰시는 분들보다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실제로 가끔 제가 이제 강의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에 이제 모텔이나 이런 데서 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막 급하게 갈 때 제품을 빼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날 안 씻고 자는 쪽을 택합니다. 못 쓰겠어요. 찝찝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럴 정도로 이제 제품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 뭐 시크릿 한 번쯤 시작해볼게 그러면 이 제품군들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서 바로 비즈니스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우 프리미엄 팩이라는 건데요. 이걸 구입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사업자로 인정해드리면서 1000BV와 900CV를 동시에 여러분한테 드려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군들이 여러분 몸 전체에 쓰는 제품 하나씩들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끔 여러분 와우 프리미엄 팩 팔러 가시면 나는 화장품 그렇게 비싼 거 안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남자분들은 그나마 제가 이해해요. 그럼 여자분들은 나는 화장품 월 11만 원, 15만 원씩 이렇게 안 써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대한민국 여성의 월 평균 화장품 이용 금액이 월 11만 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분은 남자예요? 평균이 11만 원인데 안 쓰고 있다는 건 이상한 거죠. 특히나 그 평균을 이렇게 높이고 계신 분들이 20대, 30대, 40대까지라고요. 20대, 30대, 40대가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니까 평균이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는 거예요. 어차피 쓰는 건데 그냥 이걸 바꾸자는 얘기죠. 자, 보상 플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99.9%가 이걸 선택해요. 99.9%가요. 그럼 당연히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가입하고 2명을 가입시키고 이 2명이 또 2명을 가입시키고 2명을 가입시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맥이라는 자원이 한정적인 우리들한테 맞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 되고 시크릿은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자, 보상 플랜, 돈 버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건 다이렉트 보너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평생 우리 제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돈의 5%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100만 원 사면 5만 원 나한테 주고 1000만 원 사면 50만 원 나한테 주고요.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모집하시면 그만큼 많이 그거 되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조건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입시키기만 하고 그 사람이 물건을 우리 회사에서 사기만 하면 돈 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리고 팀 커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CV를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2명을 모집시키면 반드시 내 왼쪽 팀, 오른쪽 팀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왼쪽 팀, 오른쪽 팀 중에 큰 쪽을 대실적,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하고 큰 쪽 2, 작은 쪽 1 이렇게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작은 쪽의 15%를 여러분한테 돈으로 환산해서 매주 드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번 주에 발생한 매출 중에 작은 쪽의 15%를 나한테 준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이렉트 보너스 따로 받고 팀 커미션도 여러분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더십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승급, 즉 직급을 달성하시면서부터 발생해요. 내가 브론즈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점점 성장하면서 내 아래에도 직급자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직급자고 내 아래에 있는 분들도 직급자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보너스로 드려요. 보너스로. 예를 들면 내가 브론즈일 때는 내 아래 직급자가 2명이 있다면 이 2명이 받는 팀 커미션의 20%를 회사에서 저한테 보너스로 줘요. 이 사람도 뺏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실버를 달성하면서부터는 4명, 총 6명으로 늘어나요. 대신에 이 4명에 대해서는 10%를 드려요. 그리고 플래티넘은 3번째, 다이아몬드까지 4번째까지, 그리고 4세대까지 드려요. 4세대까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내가 내 하선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도와줘서 이 사람이 승급을 했으니까 나한테 회사에서 일정 수준의 보너스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승급하면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네,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일정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1회에 한해서 승급 보너스라는 걸 드려요. 네, 브론즈 직급을 달성하시면 12만 5천 원, 로열이 되시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직급은 BV를 기준으로 해서 직전 4주만 평가합니다. 직전 4주만요. 그래서 직전 4주를 기준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면 이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 로열까지는 점수만 있으면 되고요. 실버부터는 점수도 나와야 되고 내 아래에 나보다 2직급 아래에 직급자도 만들어야 돼요. 직급자도. 근데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아몬드만 되려면 저는 내 아래 양쪽에 한 명씩 플래티넘 직급자가 한 명씩 있어야 돼요. 무조건이요.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면 저는 혼자 돈을 벌 수 없어요. 절대로요.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군가는 반드시 직급 달성을 해야 돼요. 즉 무조건 같이 벌게 회사가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식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싫어도 돕게 돼 있어요. 싫어도 돕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하셔도 돼요. 물론 싫어할 리는 없죠. 예. 싫어할 리는 없죠. 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돕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시면 내 스폰서하고 무조건 돈을 같이 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직급 유지 보너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로열 직급을 한 달 동안 유지하면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 실버를 한 달 동안 유지하면 60만 원, 골드를 유지하면 80만 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느라 기름값 썼을 테니까 이 정도는 기름값 이걸로 충당해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5가지 항목을 각자 다 평가해서 여러분한테 돈을 드려요. 근데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얼마 벌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뭉뚱그려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실버 직급만 달성하시게 되면 약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실버 직급을 달성하시게 되면. 근데 제가 참 신기하죠. 실버가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대요. 당연히 혼자 하시려면 힘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위에 계신 스폰서님 그리고 제 아래에 있는 파트너분들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시크릿이 힘들다고 하면 도대체 여러분 한 달 내 직장생활 가가지고 월급 300 받는 거하고 한 일주일 바짝 미친 듯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욕 조금 먹고 욕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욕 조금 먹고 300만 원 버는 거하고 어느 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직장 상사 눈치 보고 뭐 이거 하고 뭐 이거 그렇게 한 달 내일 하셔가지고 번 돈이 300만 원인데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욕먹을 각오만 단단히 하시면 일주일만 해도 3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근데 그것 말고 진짜 여러분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크릿은 공짜로 하는 사업이에요. 공짜로요. 왜요? 어차피 여성분들은 어차피 쓸 거잖아요. 화장품. 그럼 그거 그냥 우리 제품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품 바꿔 썼다고 우리 회사에서 고맙다고 이런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전산도 만들어줘.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요. 홈페이지 그냥 밖에 나가서 만들라고 해보세요. 그거 그냥 200만 원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홈페이지도 만들어줘요. 택배도 그냥 해줘요. 다 해준다고. 우리 제품으로 바꿔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난 그냥 원래 11만 원씩 쓰던 거 우리 제품으로 바꿨을 뿐인데 그러면 어떤 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욕먹을 각오. 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욕먹더라고요 요즘. 그쵸? 진짜로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욕해. 뭘 하면 또 뭘 했다고 욕해. 어차피 인생 욕먹어요. 그쵸? 그럴 거면 화끈하게 욕먹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안 만나준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가만히 있으니까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냥도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친구면 이거 시크릿 얘기라도 해보고 없애자. 그쵸?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 제가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거 왜 안 할까? 정말 이거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200만 원 쓰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진짜 쉬워요. 근데 쉽다는 건 조금 상대적인 개념 같아요. 상대적인 개념. 근데 저는 어떤 거랑 비교를 했냐면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자동차 영업을 했어요. 근데 생판 모르는 고객한테 찾아가가지고 3천만 원짜리 차를 파는 게 쉬울까? 200만 원짜리 화장품을 파는 게 쉬울까? 그리고 1년만 욕먹을 각오로 일을 하는 게 쉬울까? 10년 동안 계속 차 팔 각오를 하는 게 쉬울까? 답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욕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욕먹을 각오만으로 돈 벌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안 나가던 돈이 더 나가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크릿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